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영릉을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술가 이목상 씨와 박준 시인 등 함께 영릉을 방문한 인사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성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의 애민정신을 언급하며 황조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도 본받아야 할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키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 주 교황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27살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일 오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정오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관련 탈세 제보는 지난해 2,115건으로 2010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들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 원에서 작년 989억 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8,690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만 4,311명이 집중됐고 부산과 광주, 충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6.6%인 99,0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1,530조 원이며 1인당 부채는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60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 주택자와 다중채무자의 부채 총액은 1년 전보다 각각 5.8%, 6.9% 증가했지만 다주택자의 부채 총액은 2.7%로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이집트 홍해의 유명 관광지 다합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한국인 남성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교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다합의 바다에서 한국인 여행객 33살 A씨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해안에서 20에서 30m 떨어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의 조사 결과 ACCC 내에서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품 업체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화장품 업체 더 페이스샵이 루이비통에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더 페이스샵은 미국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과 계약하고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화장품과 주머니에 사용했습니다. 마이어더백은 앞서 미국에서 가방 한쪽 면에 명품 가방 일러스트를 그려 넣은 제품을 출시해 정당한 패러디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페이스샵 제품이 패러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명품 이미지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카콜라 광주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해 8명이 다치고 2명이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쯤 노조원 등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고 경찰이 이리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나 다름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 차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를 수사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차량 명의자가 폐업한 법인이거나 사망했는데도 적합한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달 7일까지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미래를 향해 성을 쌓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과 강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만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이 곧 미국 플로리다 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미 재난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마이클은 현재 메이저급 허리케인으로 분류되는 3등급으로 발달했으며 플로리다에 도달했을 때는 4등급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AP통신은 플로리다 해안지역 지지대 주민들 14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10월 4일에서 5일 1박 2일 일정으로 속초 영랑호 리조트에서 모범예비군 20부 40명을 초청하여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범예비군 지휘관 20명의 배우자를 포함해 40명을 대상으로 민관군 통합 방위와 재해재난 예방 복구 활동에 현장 일선에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군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지역 향토 방위 대세 확립의 중추를 담당하는 예비군 지휘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보를 지킴으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비군 지휘관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3회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이 10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 3회째 맞이하는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은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리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융합축제로 기업인, 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첨단 과학기술 전시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그램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IP 인재 스카우트 대회, IP 모의 투자 오디션 및 밸류업 캠프가 개최되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기회 마련과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흥 대세로 떠오른 그룹 몬스타엑스가 22일 정규 2집 아유데어로 컴백합니다. 이번 신보는 미니 앨범 더 커넥트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5월 서울 장충체육관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를 아우르는 20개 도시에서 25회 공연을 했으며 일본 투어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유명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폭스5 채널, 모닝 토크쇼, 굿데이 뉴욕 등에 출연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의 대표곡으로 공개 43일 만에 작성된 기록입니다. 지난 7월 44일 만에 2억 뷰를 돌파한 페이크 러브보다 앞선 것으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자체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11편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엑소가 1년 4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합니다. 소속사는 중국인 멤버 레이까지 9명 전원이 함께한 엑소가 다음 달 2일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소의 정규 앨범 발표는 지난해 7월 더워 이후 처음으로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엑소는 정규 앨범 4장이 모두 100만 장 이상 판매돼 쿼트러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각종 가요 시상식에서도 5년 연속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한 브룩스 켑카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선수는 2017-2018 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투표로 뽑았으며 세부 득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캡카는 올해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고 PGA 챔피언십까지 재패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